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오면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내고 또 도전을 극복하면서 굳굳하게 살아야지. 폭풍 한스를 뚫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그죠? 예.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야 어딨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용기가 뭘까요? 용기가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져. 그 용기가 가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무슨 용기? 이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믿거나 뭐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에 이런저런 플라스틱 용기 많은데 튼튼한 게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참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대요. 네, 근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면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 벽장에서 나와요?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서랍에서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게 없으시면 사연이나 좀 읽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황 교수님. 강연이나 황신소 유튜브를 통해 며칠 동안 푹 빠져서 보다가 제 성격 유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자기 분석 검사를 해봤는데 로맨티스트로 나오더군요. 휴머니스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휴머니스트가 되고 싶은 로맨티스트라니 앞으로 어떻게 제 자신을 돌봐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지나친 혹은 근거가 없는 걱정과 불안을 긍정적으로 합리화는 잘하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금방 포기하거나 미루는 겁니다. 습관처럼요. 그럴 땐 정말 우울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기타를 사서 책을 보며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1에서 3페이지를 몇 달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해야지 하다가도 그냥 집에 오면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애 씻기고 자버립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때도 제 힘든 마음 때문에 아이가 영향받지 않을까 걱정, 또 어머니 도움을 받으면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것 때문에 죄책감, 그러면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더 노력하라고, 공부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수많은 조언에 이은 비난까지 받으면서도 저는 종종 실수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그럭저럭 어울리지만 업무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 향상을 위한 노력은 더디고 게으르기만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고치기 힘든 게 흔한 핑계이자 나약함과 게으름의 증거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고 맙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당장 몇 달 안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사실 생계가 어려운 처지이지만 겁이 납니다. 이전처럼 그냥 방에 틀어박혀 버릴 것 같아서요. 물론 저를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부모님, 또 애인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친구와 지인들도 있지만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용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최우선 가치를 저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 용기, 2. 건강, 3. 사랑, 4. 즐거운 삶, 5. 마음의 평화. 저는 현재 그래도 약 잘 먹으면서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사랑도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취미생활 하면서 즐거우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따지고 정리하면서 마음의 평화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70% 정도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도전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용기 없는 도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더 답답한 건 머릿속으로는 정말 용기 넘치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의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활발한 휴머니스트인데 지금 상황이 역같아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격 유형 검사해보기 전에 저의 머릿속에 드는 제 자신의 이미지는 얼음 속에서 불타는 불꽃이었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인 마음과 용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알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삶의 상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 크는 무난한 첫째 딸로 사춘기에서 20대까지는 성폭력으로 인해 혼자 괴로워하며 불안정한 시기에다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제멋대로 하면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버린 딸로 30대부턴 이혼해 아이와 다시 돌아와 우울과 좌절감, 무능력과 삶의 불안에 떠는 걱정스러운 딸로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뇌전증까지 생겨 건강까지 불안해진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노력했답니다. 작년부터 일자리를 찾아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시작했는데 그간 실수도 많이 하고 실적도 인정받지 못해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많이 불안합니다.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결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 조직이라고 상사가 그러더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지만 몸이 불안에 떠는 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요. 도움을 주세요. 저는 35살이지만 이제야 갓 20살이 된 이른 청년으로서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 나가고 싶은데 현실의 벽과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고 정신보건 영역의 정신장애인 재활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가정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크네요. 이전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일을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일정한 급여도 없이 보람도 없이 일하는 것도 좌절스러웠지만 망한 뒤에는 한참 더 방황을 했었고요. 그러다 결혼이라는 사고까지 친 거였죠. 이혼 후 집에 다시 돌아와 또 한참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했던 것이 자격증 시험이었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네, 참 이번 사연 어마어마하네요. 어떠세요? 진짜 힘들게 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근데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요, 전형적인 M자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본인이 로맨티스로 나오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명랑하고 또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었기 때문에 휴머니스트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로맨티스트 나오니까 상당히 허걱한 거죠. 사실 그런 말은 로맨티스트가 휴머니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맨티스트가 휴머니스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로맨티스트 상황 자체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상당히 자기를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M자인 경우에는 이분이 자기 삶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이 자충우돌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났을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이분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10대 사춘기에서 20대까지는 그냥 가족들한테는 혼자서 알아서 잘 크는 무난한 첫째 딸인데 실제로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혼자 괴로워하고 불안정한 시기가 10대하고 20대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스스로 탈출하겠다고 해서 제멋대로 혼전 임신까지 했다는 거죠. 상당히 거칠게 지냈고 그리고 또 결혼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본인이 성폭력 당한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뭐 그 성폭력 한 인간한테 매달려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고 또 결혼까지 무작정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그게 참 그런 게 처음에 본인이 성폭력 당했으면 이 나쁜 새끼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식을 그냥 완전히 차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자기 이분 같은 경우 특히 M자형 같은 경우는 나를 성폭력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저렇게 큰가 봐. 이래서 그냥 당신에 의해서 버려진 몸 그러면 나를 책임지시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성폭력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혼전 임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러면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M자형의 사람들이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면 과도하게 로맨티스트 특성을 보이고 또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는 거는 과도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이디얼 성향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디얼 성향과 셀프가 상당히 갭이 있고 셀프가 바닥 수준이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거로 결혼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국엔 그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어요? 힘들겠죠. 네. 그래서 30대부터는 이혼을 해가지고 아이는 낳았고 그 아이 지금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우울과 좌절감, 애 키우고 있는 이 엄마가 뭘 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능력, 삶의 불안을 떠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더 웃긴 거는 내전증까지 생겼대요. 내전증이 뭔지 아시죠? 예. 뭔데요?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그렇죠. 이 간질이라는 게 사실은 뇌에 있어서 조금 안쪽에 있는 림빅 시스템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뇌신경 이 보통 우리가 심피질이라고 하는 부위 거기에서의 신경이 동시적으로 보통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하는 데서는 각각의 기능에 맞게 국소적으로 작동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작동을 하거든. 그리고 대개는 그게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신경이 문제가 있는지를 핀포인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발작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발작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거의 대발작하면 이제 간질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사지가 비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소발작이면 갑자기 푹 쓰러지는데 자기가 깨어나고 왜 그렇게 쓰러진지를 모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하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때 일시적으로 자기가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나서 그게 거의 발작적인 행동처럼 보이게 돼요. 저는 갑자기 뭐 거의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목류병 환자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네. 분명히 소리는 다 들리는데 내 몸 자체는 천근만근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는 세미나 할 때 학생이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뻔한 소리를 하는 그래도 발표하는 건 들어는 줘야 될 것 같고 이래 있으면 이제 거의 가수면 상태의 발작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눈을 뜨면 그래도 여전히 하고 있을 때는 막 돌아버리고 싶죠. 그래서 그걸 끝내지. 너가 지금 이야기할 게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 교수님 들으셨어요?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야 그거를 날 보고 잔다 그러면 섭하지. 그건 자는 게 아니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딴 세상에 가서 잠깐 있다가 왔단다. 내 기능을 거의 극도로 줄여놓고 에너지 소모를 다 거의 냉동인간 상태로 있다가 도저히 그거조차도 아까워서 다시 일어난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봐, 네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내가 다 알잖아.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굳이 무슨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전증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진짜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일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약을 써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정상 상태로 왔으면 대체 어느 부위에 어떤 뇌가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런 상황도 보통 이 내전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의사들은. 왜? 본인이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의사는 어쨌든 병명을 갖다 붙여야지 네. 본인이 일하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의 간질 발작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럼 다음에 일어나는 게 걱정이 되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근데 그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죠.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이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라면 약을 먹는 게 맞는 처방인데 한 번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다음에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나 하는 것이 경험하지 않도록 자기 신체 관리라든지 자기 생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가 더 좋은 처방인데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 약으로 당장 감기 걸렸다 하면 팜피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니까 이분도 상당히 집에 와서 우울감, 좌절감, 무능력의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본인이 불안하면 몸이 불안한 걸 느낀다잖아요. 이만이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냈을 때 아마 에필lep시 증세 같은 게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이분 프로파일 보면 로맨티스트하고 트러스트 일치하고 네.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 엄청 갭이 있고 뭐 컬처는 높은데 에이전트 바닥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진짜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을 먹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자기를 표현하거나 생활하는 게 억제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하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한데 내전적 약을 먹게 되면 좀 멍한 느낌도 들고 또 자기가 전체적으로 마치 내전증이나 조증이나 이런 경우에 신경이 통제되지 않은 수준에서 활성화시키니까 신경 억제제를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본인이 일하는 데 실수를 하게 되고 본인이 일하는 거에서 효율성이 상당히 생기지 않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데서도 실수가 있고 또 본인이 에너지가 없고 또 힘이 많이 빠지는 거죠. 왜냐면 신경이 옥죄가 되는 상태가 되면 무기력하고 나른함을 느끼고 조금만 일하고도 피곤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지금 사회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귀찮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어머니한테 떠넘기면서 본인이 또 자책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총체적 난국인데 이랬을 때 이 총체적 난국에서의 자기의 문제가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이분 뭔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일단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시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휴머니스트처럼 살고 싶어. 그렇죠. 막연한 거를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게 되면 내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분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를 보는 거로 해결이 안 돼요. 이분은 사실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로맨티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의 전형적인 M자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기도 힘들고 끊임없이 본인이 참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힘이 없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거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럴 지금 상태라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본인은 현재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약 잘 먹으면서 최선의 건강 유지하고 있고 사랑도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취미생활하면서 절구력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생각을 따지고 정리하면서 마음의 평화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70% 정도는 만족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누군가가 자기 옆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있는 이 내전증 이것도 그냥 약 먹으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약이 자기한테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조차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내는 거. 이런 분들을 보고 뭐 이분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이분은 자기를 아는 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WPI 검사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WPI 검사 나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나왔고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모습과 그 검사 결과를 놓은 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WPI 검사 그 결과지는
사실 프로파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로맨티스트에서 지금 트러스로 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리검사 결과는 상당히 이분이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된다는 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이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설명은 참 웬만큼 괜찮은데 이분이 그 설명에서 잊지 않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프로파일에서 갭이 있는 거. 아이디얼리스트하고 셀프가 갭이 엄청 있거든.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이분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루려고 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나 힘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자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황심소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어디에서 찾을 건가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설정한 가치에서 찾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설정한 가치 나름대로 뽑아봤거든요. 용기, 건강, 사랑, 즐거운 삶, 마음의 평화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용기, 이게 소변 용기도 아니고 김장 용기도 아니고 용기를 찾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뭔가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셀프가 사실은 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그거를 용기라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답까지 그냥 용기 이렇게 한 거예요. 김장 용기? 아니면 무슨 용기요? 젓갈 용기?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분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거든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책하고 자기가 그냥 현재 있는 막연한 상태를 70% 만족하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가? 또는 지내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자기의 찌질한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직면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탈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거든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렵지만 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저 말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이분의 이런 상황을 스스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뭔가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공부하면 책을 보고 또 그럼 WP에 관한 책을 봐서 또는 책을 사서 읽으면 저가 나아집니까? 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WPI는 자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도구지 WPI 자체를 안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 차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제가 운전 잘하게 되죠. 운전은 직접 해봐야. 그럼요.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이 부닥치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그때 왜 그 행동을 했을까? 라는 것을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어떤 그때 무슨 행동을 한 건 지가 하니까 그걸 또 왜 했는 건 지가 하잖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하는 그런 시간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M자 유형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엄청 어려워하는. 왜 어려워할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M자 성향은 말 그대로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로맨티스트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근데 또 어떤 방식에서는 또 아이디얼리스트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본인도 헷갈리는. 그렇죠. 거죠. 그 말은 어떤 때는 로맨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이디얼의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하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잡하게 헷갈린 거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어떨 때는 로맨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나에게 나타나는 아이디얼적인 모습이 어떤 건가? 이런 걸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어보면
본인이 어떤 경우에 로맨 상황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아이디얼 상황이 되는 걸 아는데 이 M자인 경우에는 로맨 상황이 되는 거는 보통 본인이 우울한 모습 또는 좌절될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로맨이 돼요. 아이디얼이 되는 거는 본인이 조금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럼 또 약간 과대망상적인 자기에 대해서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난 이거 좋으니까 이걸 위해서 내 몸을 바치리 뭐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돼버리는 게 로맨과 아이디얼이 동시에 있는 M자인 거예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섞여지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미정한 맹물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맹물처럼 사는 그 생활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좀 더 내 인생이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현재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어쨌든 시험이라도 봐가지고 자격증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회복지사라는 거예요. M자형은 상당히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또 본인이 자기가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숙련된 능력을 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관심이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웬만큼 잘하니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거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네. 이런 식으로 삽질을 또 계속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황이 나쁘면 자책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거나 이 행동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 남 탓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성질 더럽고 싸가지 완빵 없고 많은 사람한테 욕도 먹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모든 것도 남 탓하고 지랄 발광하는 듯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이분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서 그걸 자책하니까 저 생각에는 내전증 같이 본인이 그냥 푹 쓰러지거나 아니면 본인도 알 수 없는 신체에 불수의적인이란 말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신체가 지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간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더욱더 본인이 위축되고 더 나는 정세는 있지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도 몰라. 나 건들지 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더 위축돼가지고 자신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찾기도 힘들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저 애는 달려있고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그래도 나를 뭐 옆에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저 남자친구하고 내하고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이게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판인데 일하는 것도 1년짜리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진짜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겠어요? 뭐 어차피 계약직인데 이런 생각을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약까지 먹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서툴고 힘이 없고 또 본인 딴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잘 안 되니까 시간이 2배, 3배 들고 이제 이런 이중, 삼중의 온갖 어려움을 다 가지는 거죠. 이분은 정신보건 영역의 정신장애 재활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살아가는데 살맛을 주는 그런 분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신질환 가지신 분들 찾아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은 참 그나마 그래도 참 마음이 착하고 저 같으면 무서워서 벌써 10번도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구멍이 폭풍청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본인이 뭔가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 본인이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분 자기 문제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나를 분석한다. 그렇죠. 나를 분석한다고 그러면 또 정신분석 생각하고 뭐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 운운하는 이런 소리 할 텐데 그 분석이라는 것은 나의 심리 분석인데 심리 분석은 내가 특정한 행동을 나타냈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 있었나 그리고 특정한 상황과 내가 보이는 행동 사이에 연결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또 다른 행동이 나타났을 때 A라는 행동에서 B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럴 때 환경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일종의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적어볼 수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많이 적게 되면 마치 일종의 단편소설 하나를 내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분도 이제
뭐 제대로 애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엄마는 오늘도 글을 쓴단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또 조앤 롤링 같은 그런 세계적인 소설가로 데뷔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분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전혀 못 갔어요. 아직도 연명할 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1년, 2년 연명하다가 나중에 4, 5년 지나가지고 정규직이 되면 다행인데 4, 5년 지나서 4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계약직이 있으면 스스로 이 사회복지사는 손 탈탈 털고 본인이 실제로 더 잘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하고 그냥 구급 공무원으로 바로 되는 사회복지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복지관에서 저임금 막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이분한테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예. 네,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하셨어요. 뭐 혹시 질문할 거 없으세요? 뭐 시간이 다 갔는데 또 뭐 질문해가지고 시간을 더 늦추는 거는 그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쯤 하고 끝내는 게 맞겠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글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N자형, 특히 로맨 이런 분들은요, 적는 자, 표현하는 자가 살아남아요. 표자, 생자, 적자, 생자 이 사자성어를 꼭 외우시면서 본인을 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